자, 여러분, 만약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거대한 정제소, 그러니까 리파이너리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오늘 이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시작부터 질문이 좀 세죠.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지키고 또 가까운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. 이 자아가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뽑아내고 남은 그냥 산업 폐기물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. 우리 마음속 정제소는요, 크게 이 네 단계로 돌아갑니다. 첫 번째, 온갖 욕망과 감정이 뒤섞인 원재료, 기라는 흙이 들어오고요. 두 번째, 분별력이라는 아주 정밀한 기술로 이걸 걸러내죠. 그러면 세 번째, 순수한 의식인 리라는 최종 생산물이 딱 추출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나라고 착각했던 자아가 폐기물로 남게 되는 거죠.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. 첫 단계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바로 이 기의 세계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그냥 우리 마음의 날 것 그대로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온갖 욕망, 감정, 생각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혼돈의 흙더미 같은 거죠. 겉보기엔 그냥 잡동사니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럼 이 흙더미에서 어떻게 보물을 채낼까요?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. 이건 그냥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수준이 아니에요. 끊임없이 내가 지금 맞게 생각하고 있나?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고도의 정신 기술이죠. 자,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분별력이라는 정제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나, 이 자아라는 게 사실은 순수한 의식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, 그냥 폐기물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.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정제소 비율을 개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쭉 넓혀볼까요? 특히 이 분별력이 없을 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90%.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? 이게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숫자일 수 있습니다.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인구의 90% 이상이 내면의 단단한 원칙, 즉 이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의 자극이나 여론 같은 기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. 자기 삶의 방향키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아닌 거죠. 그래서 리처캅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겁니다. 아니,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리더를 올바르게 뽑을 수 있겠냐는 거죠. 분별력이 없는 유권자들은요, 정책의 합리성 같은 건 잘 안 봅니다. 그 대신에 자기 안에 공포나 욕망, 허영심 같은 기의 촉수를 탁 건드리는 후보한테 본능적으로 그냥 끌리는 거예요. 결국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대중의 욕망을 잘 자극하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고요. 사회는 더 나은 원칙이 아니라 더 강한 욕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.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. 역사 속에서도 이런 정제 실패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. 동아시아 지성사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철학 논쟁을 두 가지 다른 정제 방식의 대결로 한번 보겠습니다. 명나라 시대에 두 개의 큰 길이 있었습니다. 하나는 주자학, 세상에는 객관적인 진리, 리가 있으니 그걸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. 이게 리의 길이었죠. 다른 하나는 양명학, 아니다, 내 마음의 바로 우주의 원리다, 심즉 리라고 외쳤던 기의 길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양명학의 치명적인 함정이 드러납니다. 내 마음이 곧 이치다. 이 말이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 욕망이 곧 이치다로 아주 쉽게 박혀버려요.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? 이게요, 조선시대로 오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. 조선은 공식적으로는 양명학을 배척했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만 교묘하게 쏙 빼다 쓴 거예요. 개인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사상을 우리 신화 조직의 합의가 곧 기준이라는 논리로 바꿔치기 한 거죠.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? 객관적 원칙을 상징하는 왕권,
즉 리는 약해지고 신하들의 세력 다툼, 즉 기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려봅시다. 여러분의 마음속 정제소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? 아니면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지는 않나요? 내 내면의 정제소가 고장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? 바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. 우리가 바둑 지고 나서 왜 졌는지 다시 돌을 놔보잖아요. 바로 그거요. 자기 인생의 실패를 그렇게 되짚어보지 못한다? 그건 이미 자아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아니, 왜 그걸 못할까요? 자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복귀를 한다는 건 결국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. 이건 자기가 애써 지어놓은 성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. 자아의 생존 본능은 이걸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로 느끼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.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는 성장하지 않고요. 실패하면 절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호명해주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. 반면에 리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맞나?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하면 아싸, 배울 기회다 하면서 꾸준히 복귀를 하죠.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진짜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제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의식을 정제해내시겠습니까? 아니면 자아라는 단단한 폐기물 더미 속에서 그냥 머무시겠습니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